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조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구조체의 개요, 그리고 또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커맨드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또 구조체를 배열형으로 선언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구조체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고요. 각 구조체의 구성 요소를 취급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통한 이용한 예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퀵소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 단일형 변수 내지는 배열을 통하여 동일한 자료형을 가진 데이터들을 묶어서 또 관리할 수 있는 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크기와 형식이 좀 다른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나온 것이 사용하는 것이 구조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를 하고 정의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하나의 논리적인 묶음으로서 묶어놓음으로써 복잡한 데이터를 좀 더 조직화할 수 있고 또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만든 것을 구조체라고 합니다. 형태를 보시면 스트럭처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구조체 이름을 줍니다. 구조체 이름은 보통 우리가 태그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괄호를 통해서 각각의 멤버들을 정의를 하는데 각각의 멤버들은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스트럭처라는 키워드에 구조체 이름 엘리멘트를 주었습니다. 태그 엘리멘트가 되겠죠. 인티저형으로 id라는 값을 정의를 했고요. 실수형으로 rate를 정의를 했습니다. 문자열 형태로 name이라는 것도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형태를 하나의 구조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구조체가 됩니다. 지금은 형 선언을 했고요. 이 형이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변수가 할당되는 부분은 스트럭처 태그 이름을 주고 변수명을 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럭처도 또 배열 형태로도 취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포인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인터는 꼭 스트럭처만이 아니고 각각의 자료 형태는 전부 다 변수에 다 포인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스트럭처 안에 있는 멤버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스트럭처, 구조체 이름을 주고 변수 이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 아이디 앞에 사이에 점을 주게 됩니다. 이 점으로 각 요소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 해당되는 id라는 요소에 1, 2, 3, 4라는 값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배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에 해당하는 배열에 몇 번째 요소인지 인덱스를 주고요. 거기에 점을 줍니다. 점을 주고 그 다음에 rate를 또 줘서 변수 요소명을 준 거죠. 요소명을 주고 거기에 값을 또 정의를 했습니다. 포인터의 경우는 좀 사용 방법이 다르지만 하이픈과 꺽쇠를 이용해서 멤버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바로 타입 def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형을 정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자료형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재정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별명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인티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료 형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타입 데피니션으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는 구조체 스트럭처라고 하는 키워드와 또 그 구조체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변수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름이 좀 길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구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타입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변수의 형을 선언을 해 주고요. 그 선언된 형 이름으로 변수를 할당하는 그런 코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타입 데피니션은 또한 자료 형태가 일정한 사이즈를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자원에 따라서 그 자료형이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 하면 자료형을 바꿔주게 되면 인티저를 롱으로 아니면 인티저를 숏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매 코딩되어 있는 인티저라는 것을 롱이나 숏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손쉽게 코딩하기 위해서 자료형에 대해서 코드를 수정할 때 타입 데피니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서 자료형의 사이즈를 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오히려 반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는 기본 구조체 선언을 해보고요.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구조체 선언을 한 다음에 단일 또 배열 구조체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도 또 한번 또 퀵소트를 이용해서 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트를 함으로써 해당되는 뭐 최소값 아니면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의 멤버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이제 선언하도록 하죠. 키워드 ST 스트럭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에 해당하는 태그 어떤 뭐 사람들에 대한 한번 정보를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형 뭐 나이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으로 아이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그 다음에 인티저형으로 스코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 80바이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취미 이거는 people이라는 태그 형태의 구조체로 인티저와 문자열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묶어서 하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 이 구조체를 저희가 한번 할당하는 거를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스트럭트 이름을 두고요. people이라는 스트럭트를 저희가 데이터에다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스트럭트 people이라는 거를 변수 선언할 때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이걸 치는 것이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타입 데피니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은 타입 df를 주고 똑같이 구조체형을 줍니다. 스트럭트 people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떤 형태를 쓸 것이냐, 휴먼이라고 할까요? 휴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트럭트 people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휴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별명을 주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일단 지우지 말고 한번 둔 상태에서 얘를 휴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코멘트 막아놓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변수이기 때문에 또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화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묶어서 어레이 배열 선언할 때처럼 묶어가지고 초기에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형태를 보시면은 중괄호 똑같습니다. 중괄호 주고요. 각각의 요소에 해당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주시면 됩니다. 나이는 뭐 35살. 그 다음에 아이디는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는 뭐 95점.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을 줍니다. 네임도 마찬가지 홍길동입니다. 이름은 더블 코트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취미는 뭐 탁구를 해볼까요? 탁구. 그리고 중괄호를 닫습니다. 기존의 배열 형태의 초기화를 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쭉 연속적으로 값을 줬지만 여기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종류의 형태에 맞춰서 그 변수의 형태에 맞춰서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직접 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초기화 정보라고 해서 뭐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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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다음에 %d, %d, %s, %s가 되겠죠. 각각의 요소에 맞는 형태의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체 이름, 변수 이름에 대해
그 요소의 변수 이름을 점으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의 점에 나이는 ag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점에 그 다음 id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점에 스코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점에 name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점에 그 다음에 합의가 됩니다. 네. 초기화한 정보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네. 초기화된 정보는 35에 1, 2, 3, 4, 95에 홍길동 탁구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입 데피니션이 아닌 경우도 동일하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형태로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 없이 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타입 데피니션을 사용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는 것이 나중에 개발을 하고 코딩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입력받는 방법이 지금은 초기화를 해서 입력을 했지만 초기화된 정보를 무시하고 새로이 또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입력받죠. 아니죠. 스캐니프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를 붙여야 되겠죠. 구성 요소의 나이에 대해서 인티저형 정수인,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요소를 한번 다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나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id가 됩니다. id 네, 여기도 마찬가지 i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볼까요? 한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되겠죠. 이름은 문자 이름입니다. %안 붙입니다. 변수명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미가 되겠죠. 문자 이름입니다. %안 붙이고요. 네. 네. 취미를 줍니다. 그러면 추가된 정보는 이렇지만 추가된 정보는 있지만 입력된 정보는 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문자열은 진짜 초기화된 정보가 지금 홍길동 같은 경우 세 글자, 탁구 같은 경우 두 글자입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초기화를 시킬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포인터를 사용하면서 배우면서 그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입력된 값이 그거보다 작게 입력하면 뒤에 글자가 남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입력된 정보를 좀 크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력된 정보가 초기에 있는 정보가 저였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45로 저희 바꾸고요. 그 다음 아이디는 4567로 하고요. 그리고 점수는 85점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영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취미는 축구로 하겠습니다. 축구라고 했네요. 축구. 입력된 정보와 출력된 정보, 새로 입력된 정보가 이제 초기화된 정보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타입 데피니션과 그리고 그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그 선언된 구조체 변수에 값을 직접 입력하고 또 그 입력된 값을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체를 가지고 실제
또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구조체의 배열을 접하게 되고요. 그 배열에 대한 부분과 소트를 하는 과정이 저희가 앞서 배웠던 퀵소트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했던 소스를 이제 살려서 퀵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휴먼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체 표현한 거에 대해서 소트를 하려면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아까와 동일하게 선언을 하고요. 어레이에 대한 값을 직접 입력을 전부 받기 위hen 좀 양이 많으니까 입력을 받지 않고 해당된 정보를 전부 다 초기화하듯이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체 배열에 대한 초기화를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중괄호를 일단 시작하는 건 맞고요. 중괄호를 시작한 이후에 각각의 요소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이 배열에 각각의 요소들, 그러니까 구조체의 멤버가 아닌 배열 요소를 기준으로 한 줄씩 하나의 배열 요소 단위로 중괄호를 또 묶어서 그 해당되는 멤버들의 값을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 구분은 콤마로 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전부 다 카피를 떼겠습니다.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또 전체를 닫는 중괄호를 하면 됩니다. 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아무래도 소트의 효과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나이는 34, 7, 8. 뭐 중요한 임의의 데이터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55세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84. 아이디는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수는 불규칙하게 좀 나야 되겠죠. 95점, 94점 될 수도 있고 88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7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99점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55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3점 그 다음에 10한 70점이요. 70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1점 93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일일이 다 치기는 힘드니까 네. 이름은 뭐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취미는 뭐 축구, 그 다음에 배구, 그 다음에 이제 당구, 그 다음에 볼링, 전부 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구, 그 다음에 뭐 핸드볼, 주로 이제 스포츠 위주로 했는데 독서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입력된 정보값은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다음 퀵소트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구조가 퀵소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데이터가 저장된 변수명을 이제 주소를 줘야 되고요. 퀵소트의 구조는 데이터를 주고요. 데이터를 주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의 건수를 줍니다. 건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요소, 묶음이 되는 한 요소의 사이즈를 줍니다. 사이즈 오브
하고, 그 다음에, 네. 다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크냐, 작으냐를 비교해 줄 수 있는 비교 함수를 줍니다. 네, 비교 함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 함수 이 부분은 네, 사용자 정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퀵소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항상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컴페어에 대한 함수 정의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페어에 대한 함수 정의는 리턴 값이 이 부분도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에 따라서 코딩하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퀵소트 안에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퀵소트 바깥에 사용자가 항상 코딩을 하도록, 개발자가 항상 코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페어, 컴페어라는 함수에 해당되는 값에 그 단위 요소의 값에 해당하는 포인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위 요소가 항상 불규칙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불규칙하게 정의된 부분을 퀵소트 안에서 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되지 않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타입의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오는 주소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상수형으로 쓰고 옆에 값이 변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void 타입의 void 타입 포인터 변수 a를 주고요. 또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되는 또 다른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겠죠. const 데이터 포인터 b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비교를 해서 값이 크냐 작냐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 데이터는 구조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 구조체 형태의 정의된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A라는 A라는 그 구조체 변수에 포인터 변수에 있는 스코어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B는 실제 그 앞에 부분이 아닌 다음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A는 하나의 값이 되고 B는 그 다음 값이 됩니다. 두 개의 서로 값을 비교해서 크냐 작냐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리턴을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리턴 마이너스 2를 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의 케이스가 되면 이제 바꾸도록 합니다. 그럴 때는 정상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같은 경우에는 리턴 제로를 해주면 됩니다. 이 형태는 거의 정형화돼서 퀵소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항상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코딩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페어 부분에 대한 함수가 정의가 끝났고요. 그러면 초기화된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하고요. 초기화 정보를 출력하는데 배열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루핑을 돌립니다. i equal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똑같이 하지만 배열 요소는 인덱스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i. 우리 카피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id 스코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소스된 데이터를 한번 또 출력을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정렬된 정보. 정렬된 정보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선언하지 않았네요. 인티저 값 선언을 했고요. 그
특별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에러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컴파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초기화된 정보는 이제 점수가 95, 94, 88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정렬된 정보는 해당되는 55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적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55에 해당하는 정보를 같이 가지고서 소트를 하기 때문에 55에 해당하는 정보 홍길동 6번이 이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뭐 예를 들어 1등한 사람이 누구냐, 2등한 사람이 누구냐, 꼴등한 사람이 누구냐를 출력을 해보잖아요. 근데 굳이 뭐 1등 꼴등은 뭐 정렬된 순서의 처음이나 마지막을 보면 되겠지만, 근데 중간에 이제 뭐 한 6등한 사람의 점수를 보고 이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6등은 실제 그 배열의 연속성으로 볼 때 처음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5번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5번 학생이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다섯 번째에 있는 사람이 6등이 됩니다. 프린트F 프린트F 네. 네, 이렇게 되겠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타가 있지만 6등의 정보입니다. 6등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1, 2, 3, 4, 5, 6등 맞습니다. 네, 정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았고요. 타입 데피니션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형선언을 할 수 있도록 배워보았습니다. 구조체에 대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특히 퀵소트를 이용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구조체를 좀 더 잘 배워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